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스티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내일 관심 종목, 내일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관심 종목들, 그리고 현 시장의 주요 테마들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런 종목들이 내 포트에 들어가면 어, 수익이 수익이 나요. 손실 나기 힘들 만큼 강한 어떤 상승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포트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여기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주가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내 수익은 계속 꾸준히 나는 그런 상태가 아마 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테마를 분석해 볼 건데, 역시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테마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파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가 여기였다면 2차, 3차 테마들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것도 보면 여기 보시면 농기계 관련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음료나 사료 테마의 후속타들이죠. 테마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번져 나가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의 재건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또 눈에 또 띄거든요. 이게 현대 에버다임하고 해인, 이런 종목들, 특히 해인은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고, 차트와 재무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TYM, 대동기업, 대동금속, 이런 애들, 농기계 관련주죠.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료 관련주들이 많이 뛰었거든요. 엄청 뛰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테마들이 이제 1위로 오는 거예요. 농기계 관련주나 여기 우크라이나 재건 이쪽으로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이 살짝 흘러 들어가는 거죠. 사료에서 빠지고 그다음에 식음료 관련주들도 있었죠. 이것들도 엄청 뛰었잖아요. 지금도 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2차 테마를 형성하면서 재건 관련주와 농기계 관련주까지 이제 뛰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현대에버다임하고 해인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이제 제가 딱 적어놨어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재건에 참여하는 기업들, 건설 기계를 주로 만드는 회사들, 데모, 현대에버다임, 해인 있죠? 데모부터 한번 볼까요? 데모 차트 딱 보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상한가가 나오고 또 나온다는 건 유동성이 1위로 쏠린다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매매를 하면 손실 날 가능성이 아주 적어요.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자, 여기 고점. 이거는 이제 신규주라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자, 이런 종목들 보고 계셔야 돼요. 만 원이라는 라인대.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 들어왔을 때 당일은 매매하지 않는 거죠. 차트 이렇게 보고 있으면 3일선이 어디가 많이 나오냐면 15분 차트 이렇게 60선 지나가지고 금방에서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다시 올리잖아요. 자, 여기 상승 수렴형 쌍바닥입니다. 이제 그 각도가 더욱더 가팔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잡는 것들이 여기가 이제 나중에 보면 3일선이 되는 거죠. 우리가 3, 5일선 매매라고 하면 어이, 이게 뭐야? 됐다. 3, 5일선 매매라고 하면은 이제 3일선 매매의 경우에 일봉 차트의 3일선을 이렇게 보면 이게 잡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어디가 3일선인지 3일선 또 막 움직인단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데가 3일선 닫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분 차트로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여기가 3일선 여기가 3일선이죠. 그리고 오늘 시가 부근도 3일선이 되는 거죠. 일봉 차트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느냐? 이건 이제 반복입니다. 반복을 하셔야 되고 현대에버다임 차트 한번 볼까요? 현대에버다임은 이렇게 이것도 3일선 매매 여기 꼬리들 전부 다 3일선 매매 가능하죠. 이렇게 한번 급등하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쉬어가는데 이건 너무 짧게 쉬어간 거죠. 그죠? 요 짧게 쉬어가는 그 구간조차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런 자리들이 다 3일선인 거예요. 3일선 매매. 자, 그리고 5일선 매매는 5일선 깨고 들어가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5일선에 보통 지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5일선 깨면 반등해서 5일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게 더 많아요. 지금 이런 종목들은 아주 가파른 상승세에 타고 있는 주요 테마, 지금 현 시장의 핵심 테마이기 때문에
3일선 공략하는 게 아주 좋아요. 이건 뭐 당일날 바로 수익이 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운 좋으면 이렇게 2차 랠리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번쩍 뛰어서 플러스 60% 수익 나고 플러스 한 70% 수익 나고 이게 정말 2, 3일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하시려면 테마 분석을 하셔야 돼요. 뉴스 분석하고 어떤 종목들이 최근에 핫 이슈로 유동성이 크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자, 또 요거 한번 볼까요? 해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해인이라는 종목은 방금 이야기한 종목들과는 다르죠. 후발주죠. 자, 앞에는 먼저 선방에서 선빵 날리고 튀었고, 요런 애들은 요렇게 흔적주죠. 그죠? 요렇게 거래량 요렇게 들어온 흔적들 있죠. 자, 요런 흔적을 남기는 아이들을 잘 보시라. 이런 아이들이 해인이 왜 이런 테마에 엮였냐는 거죠. 자, 이런 지점에 딱 왔을 때, 요런 지점에 왔을 때 마침 테마에 엮더라는 거죠. 이 종목이 해인이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이 테마 엮이는 순간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이 사업장은 해인이라는 사업장은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다만 이 테마에 엮여서 이렇게 매집해오던 세력들이 테마에 엮어서 시장에서 이슈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거래량 터뜨리고 올리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돌파 매매 관점에서 이렇게 잡았을 수도 있을 거고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관심 가지고 요거는 이제 2등주나 3등주라고 생각하고 1등주가 뭐 너무 급격하게 올라 버리면 2등주나 3등주를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 이제 3일선 매매 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테마를 잡을 때는 대장을 잡는 게 좋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거 뭐야?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식량 테마 많이 우려 먹었잖아요. 수익 계속 내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요것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거죠. 사실은 농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시작돼서 농기계까지 테마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관련 종목으로 TYM, 대동기업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대동그룹들, 대동기업, 대동금속 같이 뛰는 거죠. 자, TYM부터 이렇게 보면 이건 뭐 실적 좋다고 뉴스까지 나오던데요. 엄청나게 뛰었죠. 주봉. 아주 좋죠. 뭐, 이 벽이 없어요. 그죠? 요 위에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요 위에. 요 위에 악성 매물들이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하는데 이제 없어요. 전부 다 수익이에요. 이제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낼 거냐만 고민하면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항상 매매하시는 게 좋고 요것도 이제 여기 거래량 들어온 요런 지점들 다 뚫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비어 있어요. 윗공간 훨훨 날아가기에 아주 좋은 자리에 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대동그룹에 있는 회사들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 관심 종목 이렇게 놓는 것도 있잖아요. 요 순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제일 세고 그 다음이고 요거 세 개 대동그룹 중에는 대동기업가 제일 낫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1, 2, 3, 4 순서대로 놓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요. 이것도 주봉 보면 요건 이제 직전에 거래량 들어온 고점이 여기 딱 물려 있네요. 그럼 이런 것들은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걸 또 조금씩 생각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에 나왔던 요 꼭지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을 나왔다는 건 모두 삼켰다. 여기 있는 거래를 모두 삼켰다. 즉 올라갈 준비가 아주 철저히 준비가 돼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차트를 보고 심리를 해석하는 거죠. 대동 볼까요? 대동 보면 대동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뚫고 올라갔고 테마에 한번 엮였기 때문에 이 앞에 악성 매물이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날아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동금속 한번 볼까요? 대동금속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앞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약한 게 이런 고점에 큰 매물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데서는 맞고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여기 관심 종목 이렇게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2, 3, 4. 굳이 4등주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 2등주를 3, 5, 1선 매매를 하면 당일 바로 수익 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테마를 이제 크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충분한 종목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이렇게
요렇게 해놓은 것들은 이제 별로 안 좋다라는 의미에서 다른 종목들이 더 눈에 띄고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1번 기업 분석,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은가, 재무죠. 이걸 먼저 보고 2번 차트도 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테마 분석.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가,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가, 즉 수급이 들어오는가, 그 다음에 대장 분석, 어느 놈이 대장인가, 이런 것 등을 모두 다 종합해서 분석한 이후에 비로소 대장을 잡는 거죠. 얘가 너무 점상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2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테마 군집에 있는 애들을 레포트에 넣는 순간 손실날 가능성이 엄청 적어져요.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쏠림 현상이 항상 강하거든요. 항상 몰리는 곳에만 몰리게 돼 있어요. 오르는 놈만 주구장창 올라요. 그래서 이제 개미들이 잡을 때는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상한가 빡 나올 때 꼭대기에서 잡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쉬어갈 때 이렇게 쉬어갈 때 거래량 밑에 지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죽을 때 이때 사면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빨간 양봉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항상 마이너스가 나요. 이런 양봉에 거래량 터질 때는 매도의 시점이에요. 매도의 시점. 자, 요렇게 조정을 하다가 한 번 더 빵 터져 주거든요. 이렇게. 그때 거래량이 터진단 말이죠. 그럼 요거는 다시 매도의 시점이에요. 우리가 요거를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조정할 때 사서 거래량 터질 때 팔고 나와야 돼요. 자, 이게 테마주의 순환입니다. 항상 이야기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현대 에버다임하고 해인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면 장기 박스권을 돌파했다라고 해놨죠. 그럼 해인 차트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는가? 예, 요거는 해인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해인의 주봉 차트. 장기 박스권이라는 건 요걸 말하는 거죠. 요 장기 박스권을 돌파했다. 자, 요걸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일봉도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좀 눌러서 볼까요? 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거래량 들어온 지점들 있죠? 요런 지점들이잖아요. 요런 거, 여기도 있고, 요런 걸 모두 뚫었다는 거죠. 근데 그 직전에 요 꼬리 한번 쭉 준 거 보이나요? 꼬리 줬다가 다시 빠졌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올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매물대에 있는 요 많은 매물들 모두 다 세력들, 주포들, 형님들, 저는 그렇게 불러요. 형님들. 메인 세력들이죠. 이 종목을 들었다 놨다 하는 애들이 올리겠다라는 의사표현을 지금 딱 한 거예요. 이때 한번 딱 올렸다가 한번 빼준 다음에 올리죠. 자, 요럴 때 잘 사는 것도 좋은 거고,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이제 미리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미리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매를 하려면 이렇게 다 뚫고 난 지금부터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장기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한 녀석들은 이 테마에도 엮일 뿐만 아니라 차트도 좋은,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은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스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뉴스 딱 클릭해가지고 보면, 이런 뉴스, 속보, 이래가지고, 이렇게 종전 선언, 전쟁을 끝낼 계획이다. 이런 말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후 복구가 핫 이슈가 되겠죠. 자, 그럼 복구할 기업들이 어디냐를 찾을 것이고, 그 예상 기업들은 정권가에서 전문가들이 찾을 거란 말이죠. 기업 분석 자기들이 하겠죠. 우리는 기업 분석을 뉴스를 보고 알고, 그 다음에 그런 뉴스들이 모여서 차트를 만드니까 이런 뉴스 분석까지 또는 기업 분석까지 우리가 애써서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간단하게 차트만 보더라도 거꾸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거꾸로 이제 뉴스와 기업을 거꾸로 분석하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그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고 나머지 이제 짜잘한 테마들이 휴림 로봇 아주 좋아요. 이제 국정 과제로 인수위에서 발표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휴림 로봇 차트도 보시면 엄청 좋아요. 자, 여기 휴림 로봇의 차트입니다. 주봉으로 봐도 좋고, 일봉으로 봐도 좋고, 뭐 매물대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누가 손실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런 경우는. 자, 요것도 이제 이런 박스권 요렇게 돌파하는 요런 갭 있죠. 갭. 요런 갭을 살짝 메우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지점이 이제 매수 급소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요런 거는 돌파형
매수 요렇게 보시면 박스 돌파형 매수 자리를 요런 지점에서 지지하고 다시 올리는 걸로 볼 수가 있고, 뭐 그런데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요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요 구간에 거래량 줄죠. 요거 딱 보고 요날 종가가 매수 타이밍인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조정을 받는 걸 보고 거래량이 이렇게 주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3일선 매매가 가능하죠. 또는 5일선 매매도 가능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주류 테마가 있어요. 주류 테마가 있고 로봇이라는 로봇 관련주의 요거는 이제 주류가 아니잖아요. 사이드도 아니고 약간은 이렇게 군집을 이루지 않은 그런 테마거든요. 로봇 중에서도 효림 로봇이 제일 나은 대장이기 때문에 얘는 공략 가능한데 다른 로봇주들을 또 굳이 공략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군집을 이루고 동시에 상한가가 뭐 세 종목, 네 종목씩 나오고 그다음에 부차 테마로 2차, 3차 테마가 엮이고 그러니까 사료 관련주들이나 식음료 관련주들이 뛰면서 농기계 관련주가 또 테마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로봇 관련주들이 2차, 3차 테마를 만드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크림 로봇 정도는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다른 좋은 종목에 내가 돈을 넣는 게 낫지 로봇 관련주 2등주에는 매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항상 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항상 테마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고 여기 보면 또 관련 종목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관련주. 여기 이제 국정 과제로 인수위에서 어떤 발표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진이라는 종목도 보면 박스 돌파 후 관심을 가지자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이렇게 박스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우진이라는 종목 차트는 요거 돌파하고 나면 보라 이 말입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을 시간 외에 보니까 이렇게 시간 외에 급등하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내일 시장의 그 핫 이슈는 이 원전 관련주들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진이 이 박스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상태에 와 있거든요. 그럼 이때 뭘 하느냐? 돌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요거요. 뉴스와 연동해서 우리가 차트에 어떤 차트를 놓고 전략을 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시간에 급등한 것 중에 한신기계가 지금 대장이라고 해놨거든요. 한신기계 차트 한번 볼까요? 한신기계 어떻는지. 자, 이렇게 볼까요? 한신기계의 일봉 차트, 주봉 차트입니다. 대장이라고 말하기에 아무 손색이 없죠. 엄청나게 잘 오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보면 올랐다가 쌍바닥 요거 요때 공략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갭을 만들었거든요. 요 갭 만들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래량 줄고 있어요. 좀 더 줄여야겠죠. 더 줄면서 여기 빠지면 요런 갭 자리는 반등의 어떤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21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21선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지금 이게 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조정을 어디서 했다고? 여기 조정인가요? 아니면 이게 조정인가요? 그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내일 이 거래량 한번 만약에 요거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터지면서 또 상한가 한번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빵 터지면서 인수위에서 뭔가를 발표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엮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오르는 종목은 주구장창 오릅니다. 그냥 이런 게 주식시장,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이라는 걸 꼭 감안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넣어놨어요. 원전 관련주들이 테마의 순환에 의해서 한번 이쪽으로 또 유동성이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 이 앞에 남아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종목, 식음료 관련 종목들이 조금 시들해질 때 어디론간 돈이 갈 건데 여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로. 그죠? 그리고 UAM 관련주 인수위에서 지금 또 인수위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뭔가 정책을 자꾸 발표합니다. 그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수익이 그리고 기업 실적 향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하이즈 항공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테마 분석을 간략히 해봤습니다. 항상 이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하시고 구독 눌러 주십시오. 제가 한 번씩 그때그때 올리는 종목들이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에 보시면
제 유튜브의 첫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이 다 현재 시장의 핫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대한제당, 대주산업, 사조동아원, 여기 있는 종목들 전부 다 그래요. 여기 계속 유니크도 매매했죠. 한국 F&B, 여기 베셀도 대장이죠. 하잉크 코리아, 데모, 현대 에버다임, hilton홀딩스, IS 이커머스, 사조동아원 다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항상 그 현 시장의 테마, 핫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내일도 수익 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